자, 모의고사 4회입니다. 자, 1번부터 좀 정리를 할까요? 자, 보시면, 자, 친구 간의 대화입니다. 자, 대화가 나오는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소연이가 그 영화 어땠니? 이렇게 물어봤어. 창환이가 지금 영화를 같이 봤나 봐. 자, 이 상황에서 그 주인공이 한복 디자이너로 나와가지고 한복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좋았다고 얘기하고, 자, 거기에 소연이도 정말 멋지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자, 영화의 어떤 그 주제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족관계 회복을 다루고 있었대요. 자기의 마음에 와 닿대. 자, 그리고 소연이는 그 중에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냐고 물어봤고, 자, 여기 이제 부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근데 창환이가 지금 한숨을 쉬고 있네. 자, 뭐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말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 영화를 보면서 누구 생각이 자꾸 떠올랐대? 아버지 생각이 자꾸 떠올랐답니다. 자, 무슨 갈등이 있는 거야? 자, 어제 아버지께서 옷차림이 불량하다고 지금 엄청 창환이를 혼을 냈나 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마음에 걸린데, 지금. 자, 근데 소연이는 지금 창환이를 위로해주면서, 자, 이런 얘기는, 자, 창환이도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어느 정도 읽고는 있어. 내가 혹시라도 단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하셔서 그러실 텐데. 자, 그래서, 자, 창환이는 아버님한테 지금 뭐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자, 니은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냐 했으니까, 자, 이거는 상대방의 어떤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은 아니죠. 이거 확인 질문이 아니라 궁금증에 대한 질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답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부분에서는 지금, 자, 우리가, 자, 대화를 할 때, 바로 여기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라고 했으니까, 자,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더 부각시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린 바람에 속상하셨죠? 그랬으니까, 결국 제가 잘못했네, 이거잖아, 지금. 자,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자,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하고 연결해 가지고요. 자, 보시면 자, 고등학생의 학생들의 그 장문 과제 수행 일지입니다. 자, 글쓰기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시면 이제 이런 글쓰기 과제가 많은데, 자, 예상 독자는 친구들을 지금 대상으로 했고요. 자, 내용은 어떤 내용들? 이 카페인 같은 거를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은데, 이 학교 친구들이 이 커피를 자주 마시고 있는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글 쓴 목적은 친구들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지 않게 하려는 그 설득이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각각 문단의 화제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 자, 볼까요? 자, 카페인은 안전한 물질이긴 하지만, 자, 이것이 허용량을 초과했을 때 여러 가지 불면증이나 신경 과민 같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자, 특히 이 청소년은 부작용이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페인 섭취에 유의해야 된대요. 이걸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너무 과다하게 복용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자, 그래서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 용량을 봤더니 어느 정도, 자, 질문을 하고, 자, 여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중 1kg당 2.5mg이니까 체중이 50인 청소년인 경우는 한 하루에 125g 정도. 자, 여기서 125g이 어느 정도냐? 자, 이것은 그 탄산음료나 이 커피 같은 경우, 자, 이런 함량들을 쭉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에너지 음료 하나에 250mg이면 이미 넘어섰죠? ml니까. 자, 그리고 밑에 결국 체중이 50kg인 청소년이 하루에 에너지 음료 2캔을 마시면 이미 그 섭취 허용치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탄산음료나 커피류뿐만 아니라 어디에도요? 자, 여러 가지 이 초콜릿이나 또는 과자, 사탕류 등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 초콜릿 하나에 지금 16mg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무심코 간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 하루 섭취 허용량을 넘길 수 있으니까 이걸 주의해야 된다. 여기까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3번 해볼까요? 자, 가를 바탕으로 글을 세웠대요. 글쓰기 교육을 세웠는데 나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니은을 드러내기 위해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과다 섭취 실태라고 했는데 지금 어떠한 음료를 먹으면 어느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한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만큼의 이거를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 상황은 보여지고 있질 않아요. 지금 그냥 그 음료수별로 어느 정도의 지금 카페인이 섞여 있다, 함량이다 이걸 보여주고는 있지만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만큼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오답이 돼야 되겠지. 현재 이해됐어? 자, 오답은 몇 번 써놨어? 4번 리얼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문단은 질문의 방식을 통해 화제를 드러내겠대요. 자, 리얼은 뭐였냐면 자, 문단의 화제가 명료하게 드러나기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중간중간에 딱 이렇게 보내놨어요. 자, 그럼 섭취량, 허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자, 청소년들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 허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문단을 나누는 구매고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갑니다.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고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줬네. 제도를 고치다, 병을 고치다 있는데 자, 여기는 나를 뭐로 고쳤을 수가 있는 거야? 제도를 고치다를 이것을 제도를 개혁하다 이렇게 바꿨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에 있는 문장에서 이 개혁하다 대신에 예를 제도를 고치다는 말을 제도를 이렇게 치료하다는 말로 이렇게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나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개혁하다, 치료하다를 각각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여기 있는 왼쪽에 남은 단의 예문을 이렇게 이것을 마음대로 바꿔쓸 수는 없어요. 다해서. 자, 그래서 답은 여기 3번입니다. 자, 넘길까요? 자, 5번, 7번을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어떤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자, 우리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다가 전원이 꺼져버리면 작업하던 데이터가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이는 현재 컴퓨터에서 주 메모리로 D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 D램이 뭐길래 이게 다 날아가 버릴까? 이건데 D램은 전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그 극성을 띠게 되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자, 극성을 띠게 되면 1, 자,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D램에 사용되는 물질의 극성은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만 이게 유지가 된대요. 그러면 중간에 전원이 꺼져버리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D램에 사용되는 물질의 극성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D램은 읽거나 쓰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전력이 소모가 되고 자,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모두 사라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D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4세대 램 메모리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M램이랍니다. 그럼 D램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D램이 되겠네. M램이겠네요. 자, M램은 두 장의 자석 물질 사이에 얇은 절연막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접합한 구조랍니다. 자, 절연막이란 말을 써놨는데요. 자, 그림을 볼까요? 자, 6번의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A, B, C가 있는데 자, 자기장이 양쪽으로 흐르는 A, B 사이에 있는 요 B가 뭐가 되는 거야? A, C 사이에 있는 이게 바로 절연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요 양쪽을 이렇게 얇은 막을 하나 집어넣음으로써 A와 C를 이렇게 두 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자, 그런데 자, 절연막이 하는 역할은 뭐 그 아랫부분에 있네. 자, 이 절연막은 일반적으로 전류의 흐름을 막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뭐다? 절연막이 됩니다. 자, 이때 M램에서는 절연막이 매우 얇아 전류가 통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석물질은 자석처럼 일정한 자기장 방향을 가지는데 아래 위 자석물질의 자기장 방향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자, 어떤 거? 자, 다시 6번에 가시면 자, 여기 있는 A는 지금 어느 장으로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게 지금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죠? 자, 그런데 C는 어느 쪽으로 돼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형성이 돼 있네요. 구분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지금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A와 C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이때와 똑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하고 이때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일 경우, 자, 조금 전에 6번처럼 서로 반대일 경우는 저항이 커져서 이것 때문에 전류가 약해진답니다. 아,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반대로 약해지는구나. 자, 그 다음에 반대로요. 이번에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경우에 이때는 저항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6번하고 연결되겠네요, 지금. 자, M램은 이 전류의 강도 차이를 감지해서 전류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를 0, 강할 때를 1로 해서 읽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자, 자석물질은 강한 전기 자극을 가하면 자기장 방향이 바뀌는데 이를 이용해서 한쪽 자석물질의 그 자기장 방향만 바꿈으로써 쓰기 작업도 할 수가 있다. 아, 그래서 두 쪽 중에 한쪽의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쓰기 작업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다음 문단. 자석물질의 이런 자기장 방향은 전기작을 가해지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석물질의 자기장 방향은 일정한 게 계속 흘러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전기적 자극을 주게 되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M램에서 D램처럼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M램은 D램하고 다르게 자, 일정한 공급이 계속 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D램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속도는 빠릅니다. 그리고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보통 같은 경우 혹시라도 전원이 꺼질 것이 걱정이 된다면 D램보다는 우리가 뭐 써야 돼? M램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초록색의 그 장점들로 인해 M램이 일반화되면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자, 태블릿 PC 같은 여러분들이 그 많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바일 기기들의 성능은 크게 향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뭔가 좀 또 문제점이 있나 봐요. M램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과제들이 많대요.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뭐가 있다고? 자, 어떤 기술적인 과제들이 있답니다. 자, M램은 매우 얇은 막들을 쌓은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얇은 막들이 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제어하는 것은 기존의 반도체 공정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태랍니다. 아, 이건 좀 어려움이 있대요. 왜? 그 얇은 막 사이에 아까처럼 서로 간에 이것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전류가 그냥 이걸 원래 절연막은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서로 오작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석 물질을 고도로 집적할 경우 이 집적이란 말을 썼는데 그 좁은 틈 안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10명의 학생이 더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 더 집적이 어떻게 되는가? 많이 모이게 되는 거잖아, 지금. 자, 그렇게 되면 자석물질의 자기장이 인접한 자석물질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도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제조 공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도 바뀌게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됐다면 자, 5번에 가볼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요. 자, 일치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 본문 안에 답이 분명히 있고 그걸 찾아나가면 됩니다. 자, 2번에 M램은 자석물질의 자기장이 강할수록 성능이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M램의 자기장은 여기서 자기장하고 성능하고 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결국 여기 어떻게 전류를 흘려주는지 자, 이것과 지금 관련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자, 자석물질의 자기장 방향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자기장의 방향을 유지할 건지 이런 게 중요하고 그의 성능을 지금 좌우하는 거지 자기장이 강해진다고 무조건 성능이 우수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오답.
디램에서는 읽기나 쓰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전력이 소모된다고 그랬는데, 자,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가 공급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 D램은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거기에 비해서 M램은 지금 어떻게, 전류가 지금 끊긴다 할지라도 계속 어떻게 데이터 날아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때 전류 공급은 안 해도 됩니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는 M램의 구조를 지금 나타낸 건데, 자, 이 중에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이 그림을 설명을 드렸죠? 자, 가운데 절연막이 있고, 자, A와 C에 이렇게 별도로 지금 전류가 지금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방향이 서로 지금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항이 커지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반대니까. 자, 그럼 전류는 어떻게? 약하게 흐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자, 2번에 맞는 거니까 현재 전류는 상대적으로 큰 저항을 받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는 A는 왼쪽, B, C는 오른쪽이니까. 자, 서로 반대 방향일 때 큰 저항이 생긴다고 했어. 답 2번. 자, 오답. A와 C의 자기장 방향은 전기를 가해 주었을 때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자, 얘는 지금 전기를 가해 주지 않아도 일정한 방향에 뭐는 형성이 돼 있는 거야? 여기 있네. 자동 물질의 자기장 방향이 전기작을 가해주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정하게 방향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M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여기에서 그 M램 같은 경우 장점은 어디서 설명했어요? 아까 우리 초록색으로 제가 따로 해놨는데, D램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자, 이런 것이 장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작을 하는데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죠.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것은 D램을 생산해서 이걸 사용할 때 장점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제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이거 언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지금. 자, 그 다음, 자, 8번, 12번에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여러분들 이거 시가 나왔을 때는 낯선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 지금 많은 작품을 안 다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뭘 보고 나서, 이 작품을 긍정, 부정, 이런 형태로 지금 나누시면서 지금 이걸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은데, 자, 작품의 제목이 지금 삭주 구성이랍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주어졌냐면, 자, 이 삭주 구성은, 자, 바로 여기 평안북도에 있는 지역인데, 바로 이 구성이란 지역이 바로 누구의 고향이래요? 바로 작가인 김소월의 고향이기도 하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자, 본문 해석해 볼까요? 자, 물로 가게 되면, 사흘. 자, 배를 타고 사흘이나 걸린대요. 배로 그 고향까지 가는데 사흘, 3일이나 걸리고요. 자, 먼 삼천리입니다. 더군다나 걸어서 가면, 육지로 가면 또 더 머네요. 자, 여기 삭주구성은 산을 넘어서 갔을 때 6천리나 걸리니까 되게 먼 고향입니다. 자, 이곳은 화자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고향이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긍정의 이미지가 되겠죠. 자, 물을 맞아 한 빡이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온대요. 자, 그럼 제비에게도 이곳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아니죠? 자, 저녁에는 또 높은 산, 밤에 높은 산. 아, 이렇게 산이 놓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합니다, 지금. 자, 삭주구성은 산 넘어 먼 6천리인데, 자, 꿈에 가면 몇 리? 자, 5천리니까. 꿈속에서는 조금 더 가까워지긴 했죠? 자, 지금 내가 산을 넘고 가면 6천리인데, 꿈속에 가면 5천리밖에 안 되니까 한 천리가 줄어들긴 했네요. 하지만, 자, 가다가 오다 돌아오는 길이니까, 자, 그곳은 내가 결국 도달하는 공간이 아니야, 지금. 도달하지 못했죠? 자, 그만 꿈속에서도 가고 싶은 고향이지만,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고향이 됐습니다.
자,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 곳이길래 바로 그것이 그립답니다. 자, 결국 이것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곳엔 바로 누가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사랑하는 님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 가며 아니합니까?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새들은 자유롭게 어디를 향해 갈 수 있어요? 지금 자유롭게 지금 고향을 날아갈 수 있단 말이야. 자, 들끝에 날아가는 나는 자, 여기서 나는 구름은 요 나는이라 뜻은 화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 날아가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름. 자, 구름도 지금 어떻게 밤쯤은 어디 바로가 있을 텐고 그러니까 자, 새들과 구름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고향이지만 자, 화자는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없는 공간이니까. 자, 여기서 삭주구성은 산넘은 먼 육천리. 자, 화자는 지금 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자, 이때 이 화자와 대비가 대조가 되는 이때 새들과 구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녀석은 바로 이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얘들은 동일한 거죠? 자, 화자와는 대비가 되는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겁니다. 자, 요번엔 나루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자, 당신이란 작품인데요. 자, 이른 아침 차를 타고 나가보니 아낙네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고 있대요. 얼어붙었으니까 겨울인 것 같은데 아낙네들은 여자들은 지금 얼어붙은 땅을 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낙네들은 어떤 존재들? 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 같아요. 자, 여기서 무시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네들의 등에 업힌 아이들은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어. 아유, 지금 추운 날, 아기를 지금 방에다 지금 집에다 지금 재워놓고 온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들쳐업고 밖에 나와서 지금 언 땅을 지금 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무시를 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정네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대요. 남자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자, 논두렁에 불이 타고 흰 연기가 천지. 이 세상을 지금 둘렀어요, 지금. 자, 이연 진흙길을 따라가다가 또 당신을 만났대요. 이 당신은 위에 있는 아낙네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적 대상이 되기도 하겠네요. 자,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당신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에서 흙투성이 연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힘들긴 마찬가지네, 이 당신도. 자, 그러면 이 뻘밭은 당신에게는 어떤 공간? 자, 시련을 주는 공간이 되겠죠? 부정의 공간이 됩니다. 자, 혹시 당신이 찾은 것은 연뿌리보다 질기고 뻗센 당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그랬으니까 자, 결국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상처는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 되는 거야? 당연히 부정이 되겠죠. 자, 뭔가 지금 되게 힘들고 상처받은 당신입니다. 삽에 찍힌 연뿌리의 동체에서 그 몸뚱이에서 국달한 물관 구멍을 통해서 사라진 것은 도로뿐인 한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결국 헛되게 수고하거나 보람이 없이 애쓴 거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가난을 면할 수 없는 뭔가 지금 되게 어때요? 보람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자, 목청을 다해 불러도 자, 나는 지금 당신을 목청껏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죠. 자, 한사코 당신은 삽을 찍어 얼어붙은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니까. 자, 나는 지금 이런 어떤 사람, 아낙네들이나 아기를 업은 아낙네들이나 또는 자, 여기 연뿌리를 캐고 있는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은데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노동에 지금 어떻게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뭔가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네요. 자, 다음 단에 넘어갑니다. 자, 담장 위에 장미가 붉은 혀를 깨물고 있대요. 자, 장미가 혀가 있을 리는 없겠죠? 자, 이건 그냥 빨갛게 장미가 피어 있습니다를 붉은 혀를 깨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여기 표현 방법 의인법이 쓰였죠?
제요 의인법은 알지 뭔지? 자, 비누 냄새 풍기는 하수도 물이 길 따라 흘러내리고 있고, 자, 한쪽에는 또 하수도 물이 흘러가고, 자, 그 다음에 저녁 시간, 식사 시간, 골목길은 음식 냄새들의 유원지라고 했으니까, 자, 음식 냄새들이 와서 노는 곳.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 골목에 지금 어떻게, 저녁 준비를 하는 이제 그 가정의 모습이 냄새가 이렇게 퍼지는 거야.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뜯고 있던 저 고양이 한 마리가 달아나고 있고, 자, 전봇대는 여러 가지 스티커가 붙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파트 경비. 자, 지금 한 집안의 가장인 것 같아요. 아빠는 지금 뭐 하러 가고 있고, 아파트 경비를 지금 하러 가고 있고, 자, 처녀아이가 이렇게 실컷 보고 있고, 자, 두부장수가 리어카를 이렇게 놓고, 땡그랑 땡그랑 종을 울렸더니, 자, 그 비둘기 녀석들이 이렇게 리어카에 와가지고 그 두부를 지금 원래 훔쳐먹으려고 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아침 7시가 됐습니다. 자, 셀러리맨들, 이 직장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바쁘게 일터로 나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서는 할머니가 이렇게 지금 뭐야? 자, 허리가 굽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계시네요. 자, 중량 밑으로 갑니다. 자, 건축가인 이일훈 선생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여기 강의 중에 슬라이드를 지금 보여줬나 봐요. 자, 거기 갔더니 바로 이 시골 방앗간의 어떤 풍경을 보여주는, 자, 이런 슬라이드였던 것 같아요. 이 선생은 잠깐 사이를 두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방앗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대요. 자, 이때 눈물이 났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감동의 눈물이었겠죠? 자, 이렇게 완벽한 건축물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겠어요. 아, 이 사람은 외려 어디를 여기 있는 이 시골 방앗간의 풍경을 완벽한 지금 풍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완벽한 건축물로 표현했어요. 장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양철 지붕만 올려놓았지만 여기 어디 버릴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가슴이 찡했다 그랬는데, 자, 그럼 이일훈 선생은 이 시골 방앗간의 풍경을 보면서 뭘 느낀 걸까요? 물질적인 풍경 이런 거 없어. 단지 정말 시골스러운 그곳에 있는 이 건축물을 보면서 아, 뭔가 좀 사람들이 사는 세상처럼 좀 푸근함을 느낀 거야. 따뜻한 인정을 느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나도 똑같이 어느 골목길에서였던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대요. 아, 이일훈 선생이 이 시골 방앗간 풍경을 보고 느꼈 감정을 자, 나도 서술자인 나도 똑같이 어느 골목길을 보고 느꼈대요. 자, 밑으로 가면 나도 완벽한 골목길을 만났기 때문에 자, 아까 완벽한 건축물처럼 나도 완벽한 골목길을 만났대요. 여기서 마찬가지 정말 사람들이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따뜻한 인정이 있는 그런 골목길을 봤다는 얘기야. 그 골목길은 밥을 먹고 있는 방도 보이고 자, 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도 보이고 달팽이만한 초인종 달린 대문이 양쪽으로 있다 있고 자, 이 골목은 특이한 게 있네요. 담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담장이 없는 양쪽 집이 이렇게 이웃하고 있어요. 자, 길이 담장이 될 수 있다니 이렇게 평화롭고 완벽한 담장이 어디 있겠는가. 자, 여기서 이 골목길을 보면서 나는 뭘 느낀 거야? 자, 평화로움을 느꼈다는 뜻이죠. 이렇게 완벽한 담장을 가진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니 불신의 산물로 세워지는 담장과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란 믿음으로 세운 이 길 담장과의 이 어마어마한 차이, 길 담장 체험은 나는 왠지 모르게 골목길이 건강해 보였답니다. 왠지 애정이 생겼고 참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걸 느꼈대요. 나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길이 어떤 길인가 그랬습니까? 바로 자, 여기 있는 담장을 왜 세우는 거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불신의 담장이잖아요. 그런데 골목길은 어때요? 여기는 뭔가 풋풋한 뭐가 사람들의 인정이 있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서로 대비가 됩니다. 되죠? 자, 노동을 마치고 술 취해 귀가하던 가장이 또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 머리채 이렇게 흔들면서 자, 여기 발걸음 옮기는 길이고 자, 만삭의 아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거리 바구니,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그 골목길이 되는 거고 자, 또 오른쪽 또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 즐겁게 뛰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골목길이란 말이야. 자, 밥숟가락보다도 더 우리들의 삶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기가 도는 그 길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한민복이란 분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뭔가 그 애정이 느껴지는 골목길로 보고 있습니다. 자, 8번에서 이 중에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죠? 자, 가와 다는 대비적,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했다. 자, 가에서는 어떤 상황을 얘기했어요? 자, 새들이나 구름은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가고 고향을 향해 갈 수 있지만 화자는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작품에서도 다의 작품에서도 똑같네요. 자, 여기서는 지금 시골 방앗간 풍경이나 골목길과 다른 담장이란 공간은 다른 사람을 불신하기 때문에 세우는 공간이니까 이게 서로 대조가 됩니다. 자, 답은 여기 2번 체크하고요. 자, 9번에 가시면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C에서는 삭주 구성이 더 멀어진 꿈속 상황을 제시하여 더 멀어지지 않았죠? 조금 더 가까워지긴 했어요. 자, 왜? 그냥 산을 넘어가면 6천리지만 꿈에 가면 몇 리? 4, 5천리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가까워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나 작품은 당신이란 작품이 있었죠? 이 작품에서는 그 추운 겨울에, 자, 지금 무시를 갈고 있는 아낙네가 있었고, 연불을 켜는 당신이 있었단 말이야. 자, 화자는 이 대상들에게 뭘 느껴요? 연민. 뭔가 지금 불쌍하고 안타까움, 측은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자, 이것과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래요. 자, 화자가 지금 목청을 다해 당신을 부르는 것은 내가 위로받고 싶은 게 아니라 거꾸로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위로 받는단 말이 잘못됐어요.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네요. 자, 11번 기억은 논두렁이었고요. 자, 니은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이 중에 적절한 걸 지금 찾으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기억과 니은은 다 논두렁이나 골목길이나 다 바로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공간이란 말이죠. 자, 터전, 다른 말로 공간, 이 정도로 그냥 보셔도 돼요. 자, 12번입니다. 자, 다음은 다에 대한 학생의 감상문인데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이 중에서 D부분에 이론 선생의 강의는 글쓴이가 골목길에는 자신의 편견을 갈고 자기가 편견을 갖고 있었나요? 이거 없었죠? 또 후회하는 계기? 아, 아니다. 이론 선생이 방앗간을 보고 느낀 감정을 자기도 옛날에 똑같이 뭘 보고? 어떤 골목길을 보고 느꼈다는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편견이나 후회를 여기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우리가 지금 4회 전체 모의고사 정리 마치겠습니다.